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신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 첫 전화통화가 드디어 성사됐습니다. 6일 밤 10시에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고요. 양쪽에 아마도 통역이 있었어야 될 테니까 20분 중에서 통역이 절반을 차지한다면 실제 통화는 10분이 아마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그 10분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밝혔는데, 뭐 지금 한미 주요 현안인 관세 협상, 그리고 뭐 두 사람의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뭐 함께 골프 치자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두 사람이 경험한 암살 위협에 노출된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면은 뭐 10분 동안 할 얘기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첫 대면 행사죠. 그래서 보통은 한국의 주요 우방국인 한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적어도 다음 날 정도에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유독 늦었죠. 예를 들어 문재인, 똑같이 탄핵으로 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확정되자마자 바로 그날 취임을 했는데, 그 취임 당일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선 5시간 뒤에 어 미국과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 신임 경우에는 당선 확정된 거로 하면은 대통령 당선일로부터 하면 사흘 만이고, 뭐 대통령 선거날로부터 하면 나흘 만에 통화를 했으니까, 계속 인제 뭐 6일 오전까지만 해도 뭐 과연 뭐 미국이 좀 뭐 '왜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의심하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통화로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실 분위기는 '자, 통화했어. 자, 늦었지만 더 이상 이것 갖고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과 뭐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통화를 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뭐 잘 된 거죠. 반기는 거죠. 그런데 그냥 통화만 하면 다인가? 분위기가 좀 싸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항상 자기 SNS를 통해서 뭐 메시지를 "누구랑 내가 오늘 통화했는데 뭐 시진핑과 통화했다. 뭐 푸틴과 통화했다." 이런 것도 잘 올리잖아요. 근데 일단 그게 없고, 그리고 백악관도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 통화와 관련해서 보도 자료 배포 계획이 있냐? 이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뭐냐?" 이런 이제 한국 언론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미국 백악관은 "전화 통화한 것은 맞다." 이 정도 답만 나오고 추가적인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3년 전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은 좀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2022년 백악관은 "한국 대선 이후에 한미 정상이 첫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한미 동맹은 강화할 것이고, 그리고 대북 대응도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보도자료 발표 안 한다. 왜? 대통령이 SNS,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 다 올리니까요. 근데 자기 소셜에 올렸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럼 저기 그 전날 이재명 신임 대통령과 하기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나 그 4 일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이미 다 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쪼끔 사람들이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주요 정상과 통화 내용을 SNS에 소개한 트럼프가 이거를 얘기 안 하는 거는 쪼끔 이상하다. "이것은 명확한 외교적 냉기다. 온도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했죠. 안철수 의원도 얘기를 하기를 "이거는 코리아 패싱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는 발끈해 가지고 "이런 외교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일종의 급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조성래 수석 대변인이죠.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엄중한 외교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한미 정상 통화를 앞두고 보였던 국민의힘의 경솔한 언동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상 통화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새 정부를 흠집내려고 외교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예, 외교 중요합니다. 외교 앞에서 외교는 결국 우리 국익을 대변하는 건데 그 외교 앞에서 뭐 여당 야당이 따로 있지 않겠죠. 그래서 걱정해서 혹시나 불안해서 한미 정상 통화가 늦어지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전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후보 시절부터 지금 재판 중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재판.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서 3 심에서 7년 8개월로 유죄가 확정된 재판 혐의.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공판 준비기일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대선에 출마하면서 계속 미뤄져 왔던 거죠. 어쨌든 그거 같은 경우에는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 그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대표가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그 경기도가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은 어떤 법적 사실로서 확정이 된 것이고 그것은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영향을 미쳤을까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선거 유세나 어디 방문했을 때 발언에서 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라는 것들 영상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표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그런 건 문제가 없을까? 그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당리당략이다. 이렇게만 몰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네요. 선거운동 기간 중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 "아 내가 옛날에 그래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발언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죠. 거기다가 타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하고 인터뷰에서도 정말로 경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기자가 "만약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누구 편에 서겠느냐?"라고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예상이 없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러면 뭐 그냥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 자기의 기지를 발휘한답시고 그거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그때 생각해 보죠."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희화화시키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를 미국은 정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주한 미군 사령관 다 진지하게 보고 있고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끊임없이 그 부분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권 주자가 그거를 희화화시켜 버리는 태도는 정말 미국의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가 불안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과연 도대체 왜 중국에 대해서는 저렇게 저자세고 중국에 무슨 책 잡혔나?' 이런 생각들까지 들 정도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미국의 치부책에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필요한 거죠. 뭐 그것도 인제 대통령으로 뽑혔으니까 다 면죄부 받은 거다? 그럼 면죄부 받을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미국에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통화가 이루어졌고 사실 이 통화라는 거는 저기 뭐 관세에다가 뭐 골프 얘기 이런 것들 저런 첫 통화하기 전에 이미 양쪽에서는 다 일종의 질문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냥 그 카드 보고 몇 마디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요한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기와 방법, 어떻게 첫 통화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미국이 우리에 대한 태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통화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외교를 가지고 정리당략으로 삼는 태도는 잘못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나시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옛날 바이든 날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국익의 입장에서 과연 민주당이나 국익의 입장에서 그 한미 관계를 바라봤습니까? 그 MBC 카메라에 녹음된 정확하지도 않은 발언인데 그걸 그렇게 떠들고 백악관에다가 알려주고 "이거 보세요. 백악관 우리 대통령이 당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그때 국익을 생각을 했나요? 그래서 일단 늦게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통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로 다행이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로서 잘 됐고 그리고 G7 출장도 이제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취임하고 거의 열흘 만에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빠르게 외교 무대에 올라갈 텐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과연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행동을 되돌이켜 보면서 발언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